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영상 내용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모게지, 은행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렌트를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게 또 생각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없는 부동산 분야에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죠.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와서는 매년 재계약을 집주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해서 매달 렌트비의 절충보다는 랜드로드, 집주인이 내라는 대로 따라해서 내야 할 수밖에 없거나, 만약에 나의 예산이 안 된다면 그저 따라가거나 내가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소유는 많은 주택자들의 로망이죠.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 같은 경우, 또 앞으로 미국에 이주나 또 단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될지도 모르죠. 멋진 정원에 여유롭게 살면서 내가 가꾸고 싶은 꽃들, 또 주변의 넓은 곳에서의 이 잔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그리고 든든한 재산을 마련했다는 자신감 등등, 미국의 이민의 꿈을 드디어 달성했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렌트하는 것을 단순 비용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주택을 구입한다는 말은 수년 동안 그 동네에서 고정적으로 묶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동네가 싫다고 쉽게 떠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있게 된다면 교육이 좋은, 학군이 좋은 곳에서의 영향은 미국도 한국도 대동소이한 문화의 모습이죠. 주택 가격은 동네 부동산 시장의 시세에 따르게 되며 가격에 대한 상승도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군이 좋았다가 갑자기 재산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학군이 나빠지는 경우, 그러면서 가격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의 그 동네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크죠. 주택 에퀴티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시간 내에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에퀴티가 쌓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주택은 투자다라는 말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닌 것이 요즘의 분위기고 미국의 주택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 렌트와 구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의견은 팽배하죠. 또 항상 가진 쪽과 또 여유롭지 못한 쪽과 빡빡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쪽과 어쩔 수 없이 집을 렌트를 사는 쪽과 의견이 정말 다릅니다. 보는 시각도 다르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생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것을 사시는 것보다 가장 큰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처한 입장과 취향,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어느 쪽이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 한번 잠깐 짚어보면, 내가 버는 소득의 몇 %를 매달 모게지, 은행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집을 구입하면 얼마나 내가 그곳에 거주할 생각인지, 근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내가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집이 낡았거나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리나 이 관리 비용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 자신과 내 가족이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한 뒤에 주택 구입이나 렌트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의 모습은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FED라고 하고 연준이라고 줄여 말하는 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하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잇따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의 고삐를 재면서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면서 모기지 금리가 급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에 사신 분들은 이게 지금 급상승이 아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이자율이 낮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집을 사는 것이 렌트를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은행 융자, 모기지 급등, 금리의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커지고 있으면서 결론은 렌트로 사는 게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추가 앞으로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택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렌트로 사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31%나 더 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급등으로써 주택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렌트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다 보니 렌트 수요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렌트비의 상승세가 이런 시장의 상황을 아주 다르게 극명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6%대에 육박을 하면서 주택 소유주와 주택 구매 수요자들에게 금리 급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으로서 더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모기지 금리가 3.02%가 될 때가 있었죠. 불과 1년 전입니다. 판매 중간의 가격이 예를 들면 $39만 달러인 주택을 20% 다운 페이먼트로 구입하면, 자, 다운페이를 꼭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요즘에 20%를 요구하고 있죠. 월 모기지 상환 금액은 $1,67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을 주택을 5.81%의 모기지 금리로 구입을 하면 월 모기지 상환금은 $2,187, 대략 $300 이상이 되고 $514까지의 추가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드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곳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23일 기준으로서 5.81%로서 전주 5.78%에 비해서 0.03%가 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자, 이는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2008년 11월 이후에 최고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 비해서 모기지 금리는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기간의 모기지 금리 3.02%에 비해서 무려 2.79%포인트나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에서 주제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현재는 집을 사는 것보다 100% 렌트로 살고 있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잘된 판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미국 시장의 부동산, 또 미국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살고 계시면서 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열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폭넓게 부동산 쪽에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